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이제 처서가 지났다고 아침, 저녁으로 춥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이런 날씨는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서론이 또 길었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는데 먼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고 이번 주제로 다시 올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것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원하는 패키지가 없다면? 그렇죠. 구해와야 하겠죠? 바로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우선 자기가 어떤 패키지가 필요한지는 검색하시고 찾으셨으면 찾으신 패키지를 임포트해보세요. 오르나면 오타가 있거나 그 패키지가 지금 그 컴퓨터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PIP라는 놈이에요. PIP는 PY 파일이라는 저장소에서 다운로드를 한답니다. 수백만 개인가? 하여튼 많은 파이썬 패키지가 있다고 하네요. 사이드도 있으니까 방문해보세요. 영어지만 이제 PIP의 사용법을 볼게요. PIP는 패키지의 설치, 삭제, 업데이트 등 여러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는 설치만 볼 거예요. 절대 대본 쓰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어쨌든 PIP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쉘,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 실행하셔서 거기에 PIP 쓰시고 한 칸 띄시고 인스톨 쓰시고 다운로드 하실 패키지 이름을 쓰시면 설치까지 지가 알아서 한답니다. 세상 참 좋아요. 그쵸? 예시에 있는 건 GUI. 그러니까 한마디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패키지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십시다. 일단 별표에 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라는 개념이 언어마다 다 있지만 만드는 방법은 제각각이라서 이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슬라이드에서 샵 끼우는 파이썬에서만 쓰는 거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수를 만들다. 을 좀 있어 보이게 함수를 정의하다. 라고 한답니다. 그럼 정의 방법을 볼까요? 우선 지금부터 함수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def를 써주고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 열고 맥의 변수가 필요하면 써주고 괄호 닫고 콜론 써주고 엔터 치면 그 아래에 작업할 실행문들을 써주고 처리한 데이터를 함수의 밖으로 빼고 싶다면 리턴문 써주시고 처리한 데이터를 써주세요. 주로 변수가 오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들여쓰기 신경 써주세요. 안 그럼 엉뚱한 결과의 토가 나온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정의하다의 영어인 define 뜻으로 def를 써주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 이름인데 슬라이드에 써있는 것처럼 이게 뭐하는 함수인지 이름으로 표시해주세요. 안 그럼 나중에 헷갈려요. 세 번째로는 맥의 변수인데 가공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으면 써주시면 돼요. 비유하자면 채찍기에서 과일이나 채소 넣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실행문인데 여기에 복잡한 로직을 넣으면 돼요. 비유하자면 채찍기에서 맷돌인가요? 가운데 있고 빙글빙글 돌면서 즙 짜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리턴문인데 소문자로 하니까 알파벳 M자랑 헷갈리실 듯해서 슬라이드에는 대문자로 했어요. 코딩하실 때는 꼭 소문자로 하세요. 리턴문은 가공 처리한 데이터를 뱉어주는 역할을 해요. 비유하자면 착즙기에서의 즙이 나오는 곳이죠. 다들 착즙기는 아시죠? 모르시면 검색을 하시고요. 자, 그럼 예시를 보시면서 주의사항도 같이 볼까요? 예시를 보시면 정말 간단하죠? 처음부터 복잡하면 안 될 듯해서 일부러 간단하게 한 거예요. 절대 예시 만들기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에요. 어쨌든 교수를 받아서 합치고 그 값을 뱉어내는 함수인데요. 함수 이름은 섬이란 함수가 있을까봐 저렇게 지은 거고요. 보시면 블록 처리 잘 되어져 있죠? 파이썬은 들여쓰기 신경 써주세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함수는 지금 화면처럼 괄호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를 사용할 때는 정의 먼저, 그러니까 함수를 먼저 만들고 사용하세요. 우리가 내부나 외부 함수를 쓸 때 임포트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임포트를 하게 되면 파이썬이 누군가 만든 코드를 우리의 코드에 붙어준답니다. 임포트를 왜 하는지 이제 아셨겠죠? 하여튼 한번 정의된 함수는 저렇게 몇 번이든 사용할 수 있어요. 참 좋죠? 그리고 만들기 전에 잘 찾아보세요. 있는데 또 만들면 그 얼마나 바보예요? 사실 그 바보가 저예요. 눈물 좀 닦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이제 맥의 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시랑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인수,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함수에 전달하려는 데이터를 인수 또는 argument라고 한답니다. 예시에서 보면 폴이나 반갑습니다 같은 게 argument이죠. 함수를 사용한다는 말을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도 한답니다. 있어 보이려고요. 하여튼 맥의 변수로 넘어가면 함수 흡수를 하실 때 주의하실 건 맥의 변수의 순서와 타입을 잘 따져서 인수를 넣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답니다. 예시로 예를 들면 첫 번째 say hello 함수 흡출해서 반갑습니다 를 먼저 넣고 폴을 나중에 넣었다면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갑습니다 민폴이라는 요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개수도 맞게 넣으셔야지 오류가 안 나요. 그렇지만 파이썬은 조금 다르답니다. 파이썬은 기본 인수, 영어로는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넣을 수 있답니다. 예시에서 보면 say hello 함수정의 부분에서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안녕이라는 문자의 값을 넣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디폴트 아규먼트이죠. 두 번째 say hello 함수 호출을 보시면 인수가 하나 없죠? 출력 결과를 볼까요? 어때요? 바울님 안녕 이라고 나오고 오류도 없죠? 그게 바로 기본 인수의 덕이에요. 세 번째 say hello 함수 호출을 볼까요? 어때요?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출력 결과는 제대로 나오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세 번째 say hello 함수 호출을 자세히 보시면 매개 변수의 이름으로 지정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가 달라도 제대로 출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기능은 파이썬에만 가능하니 다른 언어에서는 쓰지 말기를 바라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제 리턴에 대해 살펴볼게요. 보통 함수에서는 하나의 값만 반환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하고 싶다면 안 배웠지만 배열이나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같은 걸로 리턴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는 예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보통의 언어에서는 이렇습니다만 파이썬에서는 한 함수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 있답니다. 다들 박수. 어떻게 하는지는 예시를 보시면 들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시네요. 그쵸? 하여튼 시퀀스 리턴이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 리턴문이 예전에 보았던 리턴문하고는 다르죠? 콤마로 구분된 값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시퀀스 리턴 함수 호출 부분을 보시면 변수 b, c가 나란히 있고 함수 호출이 있네요. 감이 좋으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저렇게 호출하시면 리턴문에 값들이 순서대로 변수에 들어간답니다. 밑에 확인용으로 프린트 함수 보이시죠? 너무 없어 보여서 데코 좀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값을 리턴하는 건 파이썬 만드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하지 마세요. 모르나요? 이제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 조금만 알아볼게요. 먼저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래서 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그 함수가 끝나면 지역 변수도 사라져버려야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이랍니다.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닌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 가물가물하네요. 그쵸. 어쨌든 다음은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아무 함수에도 속하지 않은 변수. 그러니까 함수 밖에서 만들어진 변수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변수이랍니다. 전역 변수는 되도록 쓰지 말고 매개 변수와 리턴으로 데이터들을 이동시켜라. 고한 고인물 개발자들의 조언이 있지만 배우는 시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듯해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비유드리자면 지역 변수가 학교의 개인 사물함이고 전역 변수가 학교의 공용 사물함이겠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깊은 설명이 있지만 초보자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 변수를 만든다. 변수를 선언한다. 또는 변수 선언이라고 한답니다. 있어 보이려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쓰실 때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쓰셔야 해요. 예시 보이시죠? 그거 그대로 쓰시고 런 모듈 해보시고 오류가 없으면 글로벌 키워드 지우고 또 런 모듈 해보세요. 그럼 바로 오류 뜰 거예요. 왜 그러는지 실행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함수 정의 부분을 보면 글로벌 str이 뭐냐면 함수 밖에 str이라는 전역 변수가 있을 테니까 그 변수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 줄은 전역 변수를 출력 먼저 하라고 하고 네 번째 줄은 전역 변수의 값을 넣으라고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줄은 전역 변수를 또 출력하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 전역 변수 str은 아직 없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8번째 줄에서 변수가 만들어지고 돼지고기 먹고 싶다 는 제 염원이 전역 변수 str에 들어갔고 9번째 줄에서 드디어 함수 호출이 되면서 파이썬은 다시 2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읽고 실행하고 호출된 함수는 끝나게 되고 제 또 다른 염원이 전역 변수 str에 들어가고 마지막 줄에서 마지막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전역 변수 str도 사라지는 거죠. 맞다? 힘드네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들과 예시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고민 좀 했답니다. 아, 패키지 만드는 건 나중에 클래스와 객체를 다 살펴보고 그 후에 하려고 안 했어요. 처서가 지나고 다음날 준비 시작했는데 어느덧 추석에 있는 그 주네요. 빨리빨리 영상 못 올려서 송구스럽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 친지들 또는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